안녕하세요. 이곳은 바쁘고 소란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마음을 들여다보는 공간입니다. 조용한 이야기, 고요한 사색, 그리고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날, 언제든 다시 찾아오실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엄마의 조용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은퇴 후 조용해진 집, 하루하루 반복되는 고요한 일상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깊어지던 날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자꾸 허전해졌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싶은 마음이 문득 밀려오고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나 지금 괜찮은 걸까?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잊혀진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따뜻하게 살아 숨쉬는 나라는 존재를 다시 마주하는 이야기. 혼자라고 느껴졌던 그 길 위에서 어떻게 다시 삶의 온기를 찾아가게 되었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든 어느 봄날 아침, 창문을 반쯤 열어두자 싸늘한 바람 사이로 계절의 향기가 들어왔습니다.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전날 밤 쌓아둔 접시들을 정리하던 그녀. 손끝으로 느껴지는 따뜻한 물, 그 사이로 스르륵 스며드는 묘한 감정. 문득 고개를 들어 창너머 하늘을 바라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쿡 하고 저려왔습니다. 누군가의 발자국도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고요한 집. 시간은 흐르는데 내 일상은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을까? 생각해보니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도시 생활에 지쳐 몇 년 전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 홀로 지내고 있었고, 딸아이는 먼 타국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친구들도 이제는 자주 연락하기 어려웠죠. 그녀는 시골에 살아본 적이 없었기에 남편과 따로 지내는 것이 익숙해졌지만 그 익숙함 뒤에는 말로 다 풀어내지 못한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시 생활을 계속하고 싶었던 그녀와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싶어 했던 남편의 마음은 점점 엇갈려 갔고, 결국 남편은 몇 년 전 혼자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싸우진 않았지만 말이 적어졌고 이해보다는 거리두기를 선택한 두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시간을 살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그녀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남편을 찾아가 함께 밥을 해먹고 정원을 둘러보며 짧은 안부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불을 조심스레 털며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남편의 옆모습 속에 미움도 애정도 아닌 그저 묵묵한 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집에는 조용한 시계 소리와 식어가는 찻잔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창밖 나뭇가지 위로 지저귀는 새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오히려 더 큰 정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동네 슈퍼에서 계산대 직원과 나눈 짧은 인사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오늘 사람과 대화를 했구나 싶은 허전한 만족감, 그게 참 아이러니했어요. 예전엔 달랐지요.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버스 시간 맞춰 아이 손잡고 뛰어가던 날들. 설거지할 틈도 없이 어질러진 집안, 명절마다 북적북적했던 주방, 작고 시끄러운
그래서 더 생생했던 삶. 딸아이가 유치원 첫 발표회에서 부른 노래. 그때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해 두고 혼자 다시 들으며 웃기도 울기도 했던 밤. 남편과 처음 함께 간 재래시장. 시끌벅적한 소리와 고등어 비린내. 그리고 장바구니 한가득 품고 돌아오는 길. 그 모든 순간이 분명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그리운 겁니다. 힘들게 도시락을 싸고 아이와 뛰어가며 숨이 찼던 아침. 설거지를 하다 말고 흘려들었던 딸아이의 웃음소리. 명절이면 정신없이 오르내리던 부엌 계단. 그땐 늘 피곤했지만 그 피곤함이 지금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구나 하고요. 그 모든 소란이 삶의 온기였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합니다. 전엔 사람들 말소리와 발소리, 냄비 끓는 소리로 가득 찼던 집이 이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입니다. 밥솥 속엔 밥을 2공기만 하고 그마저도 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텔레비전은 하루 종일 켜져 있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단지 누군가 함께 있는 듯한 착각이라도 하고 싶어서 소리를 틀어놓는 거지요. 그렇게 켜진 화면 앞에서 가끔은 혼잣말로 말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말이 오가는 상대는 없지만 그래도 무언가 내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거울을 보았습니다. 어느새 깊어진 눈가의 주름, 머리카락 사이로 반짝이는 흰빛. 그 거울 속의 여인은 낯설 만큼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어쩌면 가장 깊은 외로움이 스며나오고 있었지요. 조용한 욕실에선 시계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거울 너머로는 누구의 숨결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심히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 괜찮니? 그 말은 세상에 던진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외면해왔던 자신에게 겨우 건넨 인사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연히 읽었던 부처님의 가르침 한 구절.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평화를 얻는다. 그녀는 그 말을 입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래, 변한 거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변해버린 거야. 예전엔 온 집안이 북적였고 손이 10개라도 부족했는데 이제는 너무 조용해서 마음이 울릴 지경이지만 그것도 삶의 흐름이라면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도 지혜일지 모릅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일기를 써보았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열며 부처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혼자 걷는 길이 때로는 가장 고요하고 가장 깊다. 그리고 그 말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마음이 나를 향해 걷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 길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 더디지만 그녀는 자신의 속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을 일기장 속에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외롭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말하고 싶지 않다. 이건 어쩌면 내가 나에게 돌아오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며칠 뒤 딸아이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죠. 우리 딸,
엄마가 딸 너무 보고 싶어. 그냥 내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아. 그때 딸이 조금 귀찮은 듯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휴, 엄만 맨날 그래. 엄마도 이제 좀 엄마 인생 좀 살아. 좋은 데도 다녀보고 친구도 좀 만나고 그래.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뭐라도 해봐. 그 말이 툭 하고 가슴에 꽂혔습니다. 딸은 아기 없이 한 말이었지만 왠지 서운하고 또 서글펐습니다. 그냥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진짜 그게 다였는데.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맨날 보고 싶다, 서럽다 그러기만 했지. 나도 가만 보면 좀 징징댔던 건가 싶기도 하고, 그 아이도 바쁘고 자기 삶이 있는데 자꾸 기대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 딸한테 부담 주지 말자. 이젠 혼자서도 잘 살아보자. 딸의 말이 서운했지만 또 한편으론 현실이었고, 그녀는 그 안에서 작지만 단단한 다짐을 품었습니다. 이젠 진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렇게 조용히 나를 향한 다짐을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만 살아가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늘 누군가를 먼저 챙기며 살았고, 나라는 사람은 늘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엄마라는 이름도, 아내라는 자리도 더 이상 누군가에게 절실한 역할이 아닌 지금,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알아주고 안아주는 삶을 살아보기로요. 조금 느려도 어설퍼도 괜찮다고 말해주며 하루하루를 다시 나답게 채워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동네 도서관 나들이였습니다. 예전엔 책을 읽을 여유도 없었지만 이제는 활자가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활기차게 움직이긴 힘들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져서 작은 글씨를 읽는 것도 버거웠고,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뻐근해졌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마음도 금세 지치곤 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런 느릿한 속도가 싫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문장 하나를 오래 바라보고 마음 한 귀퉁이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는 또래 여인과 자연스럽게 이 책 읽어보셨어요? 하고 말을 건네며 작은 대화를 나누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짧은 인사와 웃음은 그녀에게 긴 오후를 환하게 밝혀주는 작은 등불 같았지요. 다음은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요가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굳어서 모든 동작이 버거웠습니다. 팔을 올리면 어깨가 욱신거렸고 다리를 펴는 것도 쉽지 않았죠. 내 몸이 이렇게 굳었나 싶어 슬쩍 서글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낯선 이들과 함께 들숨과 날숨을 나누고 하하하고 터지는 웃음소리 속에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곧 마음을 움직이는 일처럼 느껴졌고,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낡은 경첩처럼 삐걱이며 조금씩 열리는 기분이 들었지요. 아이고, 우리 나이에 무리하지 맙시다. 서로 웃으며 주고받던 그 한마디에
그녀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잊고 지냈던 자신의 생기와 웃음을 그날 그 자리에 두고 왔던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마주하며 한마디를 자신에게 건넸습니다. 괜찮아. 오늘 하루 잘 살아보자. 이 나이에도 새로운 꽃이 피는 거니까. 햇살이 얼굴을 감싸 안는 그 순간 마치 부처님께서 조용히 등을 토닥여 주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겨울을 지나온 가지 끝에서 새순이 올라오듯 그녀의 마음 속에서도 아주 작은 희망이 고개를 들고 있었지요. 그래, 나도 다시 피어날 수 있어.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그녀는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다시 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에 눌려있지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에는 도서관에서 만난 이웃의 따뜻한 눈인사, 요가 시간의 웃음소리, 텃밭에서 손에 묻은 흙냄새, 가끔은 그 텃밭에서 따온 쪽파나 상추 같은 소소한 채소들을 이웃집에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거 조금인데 그래도 신선해요 하며 건네는 그녀의 손길에 이웃도 환하게 웃었지요. 짧은 인사와 함께 오가는 웃음 속에 그녀의 마음은 어느새 훈훈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를 건네고 또 그 따뜻함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순간들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자신에게 주는 조용한 다정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혼자서도 마음을 따뜻하게 덮일 수 있다는 걸 천천히 배워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끔씩은 자신을 위해 꽃을 한 송이 사기도 했습니다. 책상 한쪽에 작은 화병을 놓고 그 꽃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죠. 이 꽃처럼 나도 피어야지. 그 꽃은 늘 금세 시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오히려 더 오랫동안 향기가 남았습니다. 물을 갈고 꽃잎을 가만히 만지며 그녀는 자신을 다정히 돌보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갔지요.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꽃을 살 때 꼭 거울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렇게 그녀는 매일 아주 작은 방식으로 자신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딸과 영상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그녀는 한동안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얼굴, 웃음소리, 말투 하나하나가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지요. 그 짧은 통화 하나에도 그녀는 마음을 다 쏟아냈고 전화를 끊고 나면 오히려 더 허전해지곤 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쯤엔 한국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때 같이 외식하자. 딸의 짧은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잔잔한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 말 한 줄이 위안이자 기다림이 되어 가슴 한켠을 채웠지요. 그래, 그날 오면 내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그녀는 작은 소리로 중얼이며 빙긋 웃었습니다. 잠시 딸과 함께 밥을 먹는 상상을 해보며 식탁 위에 둘 반찬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단순한 상상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푸근하고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조용히 기대어 앉았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유난히 마음을 무겁게 누르던 저녁이었지요. 조용한 집 안,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고 창밖으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 소리는 마치 마음을 어루만지는
자장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화분 옆에 놓인 고양이 인형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몇 달 전 딸아이가 외로워 보인다고 보내준 고양이 인형이었지요. 따뜻하진 않았지만 그 촉감만으로도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곁에 이렇게 조용한 존재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눈을 감으니 마치 부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듯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삶이 다시 참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 또 하나의 부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대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스스로를 제대로 돌보는 사람이야말로 남을 돌볼 수 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젠 나를 돌보며 살아갈 거야.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마음 하나만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문득 떠오른 부처님의 말씀이 그녀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마치 큰 강물이 스스로 흐르듯 집착을 놓은 이의 마음은 자연스레 평화에 이른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위로로 닿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엄마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특별한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삶을 견디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바라보라. 외로움은 자기를 돌아보는 문이 된다고 하셨지요. 이 이야기 또한 그 문 앞에 선 한 사람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조용한 외로움 속에서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 엄마처럼 아주 작은 결심 하나가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꼈던 그 시간들은 어쩌면 내가 나에게로 돌아가는 가장 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귀한 삶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분들께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해 보실 수 있는 작은 조언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작지만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중심이 생깁니다. 아주 소소한 일이라도 나를 위한 하루의 흐름을 만들어 보세요. 둘째, 내 몫의 소통을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이웃이나 복지관 프로그램 혹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10분만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크게 줄어듭니다. 사람 사이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셋째, 마음을 글로 기록해 보세요. 외롭다고 느껴지는 감정도 그대로 적어보세요. 쓰는 행위는 마음을 정리하고 위로하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가 거창한 변화는 아닐지 모르지만 매일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마음도 서서히 밝아지고 그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이 외로움이 아닌 자신과의 깊은 만남으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외로움을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맑은 마음 정원에서는 이런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그 마음 또한 감사히 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라며 고요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게요.